본격적인 암호화폐 시스템의 도입이, 그 혁신이 이번 대선 이후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 이후 최고점은 3억 이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 반감기의 최고점 역시 10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이 얼만큼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관점들보다 지금 제 구독자분들 혹은 물려 계신 시청자분들이 분명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상승할지, 최고점 계속 온다 하는데 그 최고점은 도대체 어디인지,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예측해볼 수 있는 관점 가지고 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바로 최고점이 어디인지 예측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소소하지만 제 구독자분들과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매 영상마다 커피 기프티콘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무료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실시간으로 관점을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참여 방법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주 월요일 한 분에게 대댓글로 당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피보나치 확장 추세를 통해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 최고점을 알아볼 건데, 피보나치 확장 추세를 이용해서 다음 반감기 고점까지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대입해서 이번 반감기에 얼마나 상승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복기를 통해 제 의견을 뒷받침해줄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6년 반감기 시점에서 피보나치 확장 추세를 사용할 것입니다. 16년 반감기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부근을 0으로 설정하고 16년 반감기 고점을 1로 설정합니다. 고점 이후에 움직임을 보시면 0.236 구간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쭉 횡보를 하다가 0.618 구간 터치 후 다시 조정이 찾아오죠. 이후 0.236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1.618 구간 돌파 후 조정, 2.618 돌파 후 조정, 3.618 구간 터치 후 바로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 3.618 터치 구간이 바로 비트코인 전 반감기 최고점입니다. 그러니까 3.618 비율만큼 상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패턴을 이용해서 다음 반감기까지 얼마나 상승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다시 똑같이 피보나치 확장 추세를 만들어 줄게요. 20년 반감기가 5월 12일입니다. 여기를 0으로 설정을 하고 이후 최고점을 1로 설정합니다. 16년 반감기 최고점 이후 하락을 0.236 구간까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0.236 구간까지 하락 후 쭉 횡보하고 있죠. 이후 0.618 구간에서 원래 저항을 맞아줘야 하는데 이때는 전과는 다르게 반감기 이후 상승이 아닌 ETF 호재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냥 강하게 뚫어버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반감기에서 3.618배 터치 후 다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피보나치 확장 추세에서 3.618 구간은 22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3억 정도네요. 이 확장 추세를 이용해서 다음 반감기 최고점까지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 10억까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년 반감기 때는 반감기 이슈 플러스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돈을 엄청 많이 풀어서 사람들이 투자에 많이 참여했었죠. 즉 호재라기보다는 시장에 돈을 풀어서 상승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반감기 최고점은 단순하게 시장에 돈을 풀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호재가 겹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반감기 최고점은 3억보다도 더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영상에 쭉 담았던 내용이라 모두 아실 테지만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 복습할 겸 이 반감기 최고점을 3억보다 높게 올려줄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번 대선 토론 이후 당선 확률이 64%로 급등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22%로 하락했습니다. 바이든은 심지어 지금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바이든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의심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이에 바이든의 당에서는 새로운 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 케네디 주니어 의원은 가상자산을 실제 사용 가능한 화폐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위 뉴스를 보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바이든은 현재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표심을 잡아야겠죠. 표심을 잡으려면 금리를 인하해서 국민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크립토 유권자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또 펼쳐야겠죠. 이 말은 결국엔 누가 돼도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트럼프는 원래 친암호화폐적인 대통령이고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려면 친암호화폐적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 역시 제 의견과 같은 의견을 말해주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됐건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긍정적인 암호화폐 법안이 나올 것이고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호재로는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현재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파월이 이번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확률이 낮아지자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유로는 파월은 한 달 전만 해도 인플레 지표가 아직 좋지 않고 노동시장 역시 견실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노동시장이 견실하다고 했지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실직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고 인플레 지표가 줄었다고 했지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커피값, 보험료, 주거비 등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비용 증가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죠. 미국의 주택 매물 또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집을 내놓는다는 것은 높은 금리임을 뜻하고 경기도 많이 침체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도 다 아셨을 미국의 경기 침체를 미국 정부가 과연 그걸 몰랐을까 의문이 드네요.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꾸준히 미국 경제와 금리에 대해 말씀드렸고 금리 인하가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카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대통령 토론이 그 트리거가 되어서 바이든 세력이 그 카드를 꺼내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긍정적인 스탠스로 태세 전환을 한 거죠. 세 번째는 이더리움 ETF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ETF 승인 역시 SEC에서 신청서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신청서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ETF 승인이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EC에서 원하는 요구사항만 맞춰준다면 ETF 승인해줄 테니까 다시 가져와라 라는 스탠스를 취한 거죠. 이에 따라 네이트 제라시는 7월 4일 이더리움 ETF 승인에서 7월 셋째 주 15일로 이더리움 출시 예정일을 미뤘다고 합니다. 이걸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SEC에서는 이번 마지막 대상승 기차 출발 전 개미들을 털고 올라가기 위해 다시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명분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구독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다 기차에서 내리지 않고 탑승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고 난 후에는 바네크에서는 ETF 거래 수수료를 자산 가치가 15억 달러의 가치가 될 때까지 면제한다고 합니다. 이는 바네크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거래 조건까지 좋게 만들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하여서 많은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기에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조건이죠. 이런 좋은 조건 덕분인지 이더리움 ETF는 출시되고 난 후에는 스테이킹이 없는 이더리움이지만 150억 달러의 유입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솔라나 ETF입니다. 바네크에서는 솔라나 ETF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이는 알트코인이 월스트리트에 진입했다는 증거라고 했는데요. 코인의 보수적이었던 월가에서 스캠이라 불렸던 알트코인에 주목한다는 건 앞으로 코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네크 임원 매튜 시겔 역시 11월 대선 이후 누가 되든 ETF는 승인될 것이고 그렇게 코인의 적대적이었던 게리 갠슬러까지 해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건 솔라나까지도 대선 이후 ETF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 크립토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세력들의 싸움 덕분에 크립토 시장엔 불장이 찾아올 것을 암시해줍니다. 실제로 반감기 최고점은 늘 대선 이후 나왔었죠. 저희는 지금 이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호재가 이번 대선을 감싸고 있고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스템의 도입이 그 혁신이 이번 대선 이후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제 생각엔 이번 대선 이후 최고점은 3억 이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 반감기의 최고점 역시 10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선 이후 최고점까지 코인 잘 들고 계시고 꼭 많은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조정 그리고 잦은 하락까지 불안해진 마음까지 어느 정도 덜어내셨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에 말씀드린 구독자 이벤트까지 참여하시고 기프티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